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9일 밀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 상황이 매우 긴박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에 추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개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 그 보도된 기사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승인을 했는데, 다만 이란의 최종 결정을 보기 위해서 공격 개시 명령은 현재 보류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가 이란을 미국이 직접 참전해서 공격하는 것까지는 하나의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이란의 최종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란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그 협정에 사인을 하는 상황을 아마 트럼프는 가장 원하겠죠. 그렇게 돼야지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중동의 불안정을 안정시킨 그런 그 능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굴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공습이나 타격을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격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무조건 항복이라든가, 또는 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위치를 알고 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협을 통해서 이란이 이런 핵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오고 기존에 해왔던 핵 개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이란은 적극적으로 그 대응하겠다, 신무기를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덧붙여 북한도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이스라엘은 암적 존재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하는 성명을 냈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란과는 약간 비슷한 운명이고, 둘 다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프로그램을 취소하도록, 북한도 물론 이제 그런 압력을 받았지만 북한은 그냥 독자 마이웨이 노선을 가서 핵 개발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전에 이제 그런 핵 개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의 접근을 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핵 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 사태에 개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그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항복하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그렇다고 바로 항복하면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란 정권 자체가 무너지고 다른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만약 이란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중동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 이 3자의 어떤 전략적 싸움들, 전술적 싸움들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그 GBU 57로 알려져 있는 벙커버스터탄, 무게만 한 13톤에 이른다고 하죠. 지표면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했을 때 지표면에서 그 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는 거니까 이란의 그 핵 관련 시설이 지하 뭐 8, 90m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GBU-57을 연속적으로 두 발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지하 8, 90m까지 피해를 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아마 이러한 그 군사적인 그 위력 앞에서 이란이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냥 바라기에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협상을 하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의 평화나 모든 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란이 그러한 것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란 국민들에게 설명할지는 굉장히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란이 어떤 식의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또 몇 개 매체에서는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보통 카이라고 부르죠. 그 카이 사장의 신규 선임, 그러니까 현재 있는 강구영 사장이 얼마 전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사장이 대표이사가 임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와야 될 것이냐. 오늘 이제 SBS 취재 파일, 세계일보 칼럼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강구영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하산 인사로서 이렇게 약간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낙하산 인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 가장 근거는 회사가 성장하거나 미래로 나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다. 어차피 기업도 대표이사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성장하거나 정치하거나 굉장히 운명이 갈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내 모든 방산기업들이 최근 주가의 상승으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만 주가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또 카이가 현재 그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고정익 항공기인 KF-21, 그리고 FA-50,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인 수리온 헬리콥터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KF-21은 아직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FA-50은 폴란드와 뭐 필리핀 같은 국가 일부 수출을 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수출을 더 늘려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수리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육군 쪽으로 많은 약을 이렇게 납품을 했지만 해외 수출이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게 없죠. 뭐 작년인가요? 뭐 이라크에 한 2대 정도 수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 경영 능력이 있는 리더십 대표이사가 와야 된다는 주장이죠. 보통 기업의 대표이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당 분야에 해박한 그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첫 번째 요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 능력, 대표이사로서의 경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강구영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다 돼 가는데, 이 3년 동안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좋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새로 오는 대표이사는 전문성과 경영 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최고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들이 많이 있고, 또 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출입은행이 일대 그 주주죠 보면. 그러다 보니 결국 정부가 임명하는 게 돼서 이번 정권에서도 이재명 정부 탄생에 기여한 또 다른 낙하산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표이사의 두 가지 자격, 전문성, 이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분야나 또는 항공산업 쪽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라면 그 분야의 전문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되게 판별하기가 쉽죠. 근데 반면 대표이사로서의 경영 능력,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실무자로서의 능력은 매우 훌륭했지만 대표이사로서 지도자가 됐을 때 과연
대표이사에 맞는 그런 지도력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 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적의 그 대표이사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민스러운 사태인데, 일단 그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일단 전문가인가 아닌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의 경영 능력이라는 것은 과거 그 직장이나 또는 뭐 본인이 활동한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카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회사를 키워 나가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비전이 명확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그 가장 카이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임명이 돼서 카이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또 한 축,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해병대 독립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병대가 독립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군, 해군, 공군으로 있는데, 해병대가 이제 독립적으로 그 군으로서 육군, 해군처럼 독립적인 그 군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어 왔었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이 약 2만여 명이다 보니 이 적은 인원들을 위해서 뭐 육군 같으면 막 약 5만 명 정도 되고요. 뭐 이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미 육군이 약 한 45만 명, 6만 명인데 미 해병대는 한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있어야지 규모에 맞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또는 뭐 인원들이 적재적소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로부터 받는 어떤 신뢰감도 상당히 크지만 현재 병력은 아직 3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삼성 장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사성 장군으로 높이려다 보니 해병대 병력 전체가 3만 명이 안 되는데 이 사성 장군을 단다면 다른 군의 사성 장군들하고 비교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 군의 구조상 우리 군이 지금 총 사성 장군이 7명이 현재 있는데요. 우리 군이 약 48만 명 뭐 이 정도 되니까 77에서 49, 약 7만 명당 한 명 정도의 그 사성 장군이 이제 임명이 된다고 보면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해군이 약 5만 명, 뭐 공군도 약 한 뭐 6, 7만 명 되는데 이제 해병은 약 3만 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사성 장군이 해병대 사령관으로 보직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그 빨간 병찰이 상징하는 강한 전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병대의 전통과 어떤 해병대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해병대가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진단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해병에 대해서 준사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런 쪽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몇 가지, 저는 이제 육군이지만 해병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그 상륙작전이란 그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역할을 재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6.25 전쟁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그런 바다를 헤치고 가서 적이 있는 곳을 뭐 상륙해가지고 어떤 전투를 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인지, 육군과의 전투에 있어서 육군과 해병대의 차별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해병대의 전략적인 뭐 작전 목표, 그다음에 전술적인 목표,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해병대만의 고유한 영역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해병대 사령관을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병대의 장군이 그 사성 장군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꼭 해병대 사령관으로서의 사성 장군이 아니라 군의 사성 장군 직위들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같으면 해병대 사령관이 삼성 장군을 마친 이후에 사성 장군 합참의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해병대 장군이 사성 장군 직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시도를 하면 그 자체가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는 일도 될 뿐 아니라 또 해병대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에서 향후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해병대하고 우리 해병대하고는 이제 뭐 병력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운용 개념, 전술적 뭐 작전적 운영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그대로 본뜰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미국의 해병대도 지금 굉장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이런 그 중무장된 기계화 장비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오히려 경쾌한 그 작전이 가능하도록 뭐 드론 중심으로 뭐 재편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병대도 그런 측면에서 작전적 운용에 대한 개념도 좀 변경돼야 될 테고 어떤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서도 좀 달라야 될 테고 그리고 해병대 출신의 장군들이 더 어떤 자리에 가서 또 해병대로서의 그 능력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분야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아마 이번 정부에서 해병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병대원 분들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아침 그 주식 시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약간 4포인트 정도 하락해 있고요. 그러나 우리 그 방산주들은 풍산과 LIG만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종목이 풍산이 10만 원대를 다지고 지금 오늘은 이제 11만 5,400원. 오늘 어떤 증권사에서는 풍산의 목표가를 13만 원으로까지 잡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뭐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뭐 포탄이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어떤 그 분석 기사를 보니 풍산이 이런 방산 부분과 다음에 이 구리를 가지고 어떤 그 물건을 상품을 제조하는 이 부분이 두 가지가 합해 있는데 방산 부분은 굉장히 실적을 크게 내고 있는 반면에 이 구리를 이용한 이 부분은 굉장히 실적이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 놓다 보니까 방산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성장성이 실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사를 두 가지로 분할을 하면 두 개를 이제 각각 분할하게 되면 방산 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해서 회사 분할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방산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방산 쪽은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남아있는 이런 그 구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제조업 이쪽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의 분할이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회사 분할은 결정될 것 같은데 이미 뭐 2년 전인가요? 한번 분할을 얘기했다가 주주들이 결사반대해서 분할 계획이 이제 철회가 된 적이 있었죠. 또 분할했을 때 이 방산 기업의 대표이사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뭐 조항도 있기 때문에 방산기업의 소유죠, 소유. 대표이사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고 해서 아마 풍산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오늘 현재 11,000원 올라서 57만 5천 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LIG 넥스원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연일 상승이죠. 왜 상승인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그 전 글로벌 그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의 제품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최근 한화와 그 HD 현대 쪽하고 간의 어떤 그 이런 대결 양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의 전투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지금까지 한화 시스템의 전투 체계가 모든 함에 다 들어갔는데
최근 이제 HD 현대와 하나오션 간의 이런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HD 현대는 하나 시스템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함정을 만들거나 했는데 이제 그 공급 노선을 LIG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투체계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HD 중공업은 기존의 하나 시스템에서 봤던 것을 전환해서 LIG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받는 것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도 LIG의 뭐 실적,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LIG 넥슨 풍산만 상승세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그 저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곧 100만 원을 찍을 것으로 황제주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13,000원 내려서 91만 4천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 찍느냐가 굉장히 그 관전 포인트인데 아직은 시간이 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수급의 조절에 따라서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정도로 보면 될 테고 아직도 전체적인 방산주들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 쪽 그 조선업에 우리가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밀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